됐어요? 7장? 7장 끝에까지 했죠? 아닌데? 보험, 아닌데? 보험료의 지급? 네. 7장부터는 별 얘기가 없는데 시험 문제 하나씩 나와요. 근데 별 얘기가 없어요. 나올 거는 뻔하고. 그리고 저번 시간에 한 거 이제 고지 의무 했었잖아요. 그 계약의 성립과 보험급 지급. 그렇죠? 생각이 안 나시죠? 고지 의무에서 중요한 거 하나. 고지 의무를 왜 한다? 보험료를 많이 받으려고. 누가? 보험자가. 그러니까 위험이 이만큼이니까 돈을 이만큼 내라 그랬는데 얘가 거짓말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내라. 그래서 판례는 그냥 모르는 판례가 나와도 다 읽어보고 이게 보험료에 산정이 될 수 있나 없나. 그래서 산정이 된다 그러면 중요한 내용이고 산정이 안 된다 그러면 중요한 내용이 아니다. 얘기 안 해도 된다. 내가 생각해서 별거 아니다 그러면 얘기 안 해도 된다. 오케이. 그리고 보험금 지급해서 이거 한번 그때 요 얘기 했었죠. 요 얘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가요. 2015년. 왜 중요하냐면은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 청구권이 3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보험자한테 하는 건 무조건 3년. 보험자가 나한테 하는 건 2년. 근데 요 날 바뀌어요. 요건 필요 없고 요 날부터 3년이 돼요. 뭐가? 보험금 청구권이 3년이 되는 시기가 요거예요. 근데 보험을 요 날 들 때가 있고 요 날 들어서 쭉 가는 게 있고 요 날 들어서 똑같이 이렇게 가고 요 날 들어서 쭉 이렇게 갈 수가 있죠. 근데 보험 사고가 요때 나고 요때 나고 요때 나고 그 끝에 내 얘기했죠. 끝에 이랬을 때 어떻게 되냐? 결론은 요거로 보는 게 아니고 보험 사고 시점으로 봐서 얘가 2015년 넘었으면 3년 안 넘었으면 2년 법 조항이 담보가 바뀌는 게 아니고 이때 뭐 사고 나면 1억 줄게. 근데 이때 뭐 바뀌었다고 2억 주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대로 담보는 그대로 가고 법 조항이 그렇죠? 그래서 암보험 같은 것도 많이 바뀌어요. 1차, 2차, 3차, 7차 막 개정 있는데 거기서는 여기서는 소액보험이었는데 뭐 15년이 아니죠. 어느 시점부터 일반암이 돼요. 이럴 때는 줘라. 되셨죠? 요거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보험료의 지급.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시험 보실 분 있죠. 제가 4개 가르쳐 드렸죠. 4개. 네, 4개. 이번에 4번 문제 알려드릴게요. 조금 어려워요, 근데. 왜 이슈가 많이 돼서 그래, 지금. 태아보험. 아기를 어떻게 볼 건가. 우리는 이제 이게 10년 넘었어요. 솔직히 10년 됐고 판례도 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또 판례를 나온 게 얘네들이 안 줬어. 나쁜 것들이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판결이 나온 거예요. 또 특별한 판례는 아니고 옛날부터 있었어. 이때 보험을 들었는데 임신을 했어요. 태아보험은 언제 드냐면 임신한 다음에 들어요. 이게 6개월 후에 드네. 바로 들 수 있어요. 임신한. 예, 들었어요. 들어서 요날 이제 10개월이 되는 날 10개월. 요날 출산을 하잖아요. 근데 이 중간에 사고가 난 거야. 그러면은 사고가 나면은 이렇게 해서 너무 그런가? 자, 출산하면 어머니는 보상을 받을 수 있죠. 이 애기 우리 베이비를 어떻게 본 거야, 이거를. 그래서 이제 판결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알아만 두시면 돼요. 해제 조건설이 있어요. 해제. 그냥 해제. 그냥 듣기만 해요. 똑같은데 해제 조건서는 뭐냐면 일단 사고가 나면 애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상을 안 해줘. 일단은 안 해줘. 안 해주고 얘가 요 날가 태어나죠. 태어나면 요때부터 다시 소급해서 해주는 거예요. 다시. 자, 요때 나면 사고 나면 엄마만 보상해주고 애기는 보상을 안 해주는 거예요. 얘는. 그리고 쭉 가서 10개월 돼서 애기 무사히 나면 소급해서 이때부터 다시 해주는 거예요. 쭉. 못 나면은 안 되는 거고. 못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애가 죽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살았을 때. 정지 조건설은 요때 사고 났죠. 엄마 해주고 요때 살아있는 걸 보는 거예요. 요때까지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줘서 여기서 무사히 나면 쭉 가는 거고
안 나면 없어지는 거고. 어차피 이거 4번 문제거든요. 이게 왜 4번인지 알아요? 우리한테는 안 나와. 올해 나올 거고 우리는 내년에 볼 거잖아요. 우리는 결론만 하면 돼. 아기는 태어난 것으로 본다. 태어난 것으로 본다. 그거 하나만 외우면 돼. 그냥 아기는 태어난 것으로 본다. 사람으로 본다. 왜? 우리가 유산을 상속할 때 개하고 가축한테 안 주잖아요. 우리 법은. 왜 안 줄까 얘? 그쵸, 그거요. 권리하고 의무가 없는 사람한테, 주체가 없는 사람한테 하지 말라 그랬어. 그래서 얘 똑같아요. 주체를 볼 건가 안 볼 건가. 근데 보험사가 그랬어. 그래서 판례가 올해 또 나왔어 이게. 별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슈되는 거는 나오잖아요. 올해 나와요. 4번. 우리 태양보험은 뱃속에 있을 때 그러니까 다 파람. 자, 사고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이제 교통사고 같은 거 예를 들어. 2번 일당 같은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2번 일당? 왜냐면 뱃속에서 아니 2번 일당 말고 나오니까 장애, 후유장애 같은 거 얘가. 후유장애 같은 거. 진단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뱃속에 있을 상태에서는 후유장애가 있는지 자체가. 태어났을 때. 응, 태어났을 때. 그렇게 보는 거. 성과로 확인되는 부분이 골절이라든가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거는 네. 나중에 시험 붙고 거기는 깊숙이 들어가고 우리는 맞히면 되잖아요. 우리는 사람으로 본다. 사람으로 본다. 태어난 것으로 본다. 예, 이거는 몰라도 돼요. 그냥 사람으로 본다. 사람으로 보면 예. 이게 계속 책에서도 있고 판례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올해 또 나왔어. 손을 가야지 사람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부터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으로 예, 우리는 사람으로 본다. 그냥 보상해 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보험료의 지급할게요. 보험료의 지급인데 보험료란 정의, 보험료란 유인무 한번 보세요. 보험이란 네, 이러시면 안 된다 그랬죠. 보험이란 이런 건 바로 나와야지 진도가 나가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거예요. 그렇죠. 그거 별거 아니잖아. 돈 주는 거, 내가 누구한테? 보험자한테 돈 주는 거. 왜? 내 불안을 얘가 가져갔잖아. 내 위험을 주고, 얘 주는 거잖아요. 대가성이잖아요. 보험이란. 계속 보험료 나오잖아요. 사정이론, 손해사정이론에서는 보험료가 어떻게 산출하냐 나와요. 그 어렵지 않아. 내가 알려드릴게. 계속 제가 어디 가서 배울 거다, 그러니까 어려 보이잖아요. 자, 얘기 들으면 별것도 아니에요. 자, 요게 집이야. 이렇게 집. 잘한다. 이렇게. 집이 10개가 있습니다. 됐죠? 집 같죠? 네. 아니요? 이렇게? 집 같죠? 집이에요, 집. 집이다. 한 마을에 집이 있어요. 집이 10개가 있는데 1년 계산을 해봤더니 얘네들이 세 집이 평균적으로 불이 나는 거예요. 불이. 그래서 손해를 살펴봤더니 10만 원씩. 그냥 10만 원씩 할게요. 10만 원. 10만 원씩 손해를 보는 거야. 다시. 이 동네에 10가구가 있는데 그중 1년 기준을 봤더니 3가구에서 불이 나는 거야. 평균. 그랬더니 한 가구당 10만 원 정도 손해가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이랬을 때 이제 보험료 산출하는데 간단해요. 자, 몇 집에서 불났다 그랬어요? 세 집. 총 몇 개에서? 10개에서 세 집. 이거를 이제 몇 번, 빈번하게 났냐. 그래서 빈도라고 그래. 빈도라고 얘기를 할게, 얘를. 빈도. 그냥 몇 번 났냐. 빈도수가 어떠냐. 빈도. 10집에서 세 났잖아요. 얼마큼 심하게 났어, 얘가. 한 집 다. 10만 원어치 나오잖아. 10만 원. 10만 원. 얼만큼 심하냐? 심도. 심도라고 얘기를 할게, 얘를. 그렇죠? 간단해요. 심도 곱하기 빈도가 보험료예요. 곱해볼까요? 3만 원. 그럼 평균 한 집당 3만 원씩 내면 1년에 어떤 집이 불이 나도 다 보험료가 되는 거잖아요. 별거 아니죠. 이게 보험료예요. 단 이거는 위험보험료, 순보험료라고 그래요. 실적으로 불났을 때 돈 주는 거, 거둔 거하고 3만 원씩 걷었잖아요. 그렇죠? 총 나간 게 원래 30만 원 나갔잖아요. 총. 그죠? 거둔 거하고 똑같잖아요. 이건 순보험료, 위험보험료, 순보험료 똑같은 거야. 담보보험료 이런 건 없으니까 그냥 순보험료. 근데 우리한테 실적으로 보험 들 때 이 돈만 내나요? 뭘 내죠?
영업비, 그쵸. 부가 그냥 딱 부가 보험료.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료라 하는 건 이거 P라고 써요. 프리미엄해서 P라고 쓰거든요. 자, 보험료라는 것은 순수하게 순보험료 이렇게 나와서 따져서 3만 원씩 내는 거에 그 영업비 있잖아요. 설계사님, 광고비, 영업 사업비 해가지고 부가 보험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는 요거. 그러니까 실적으로 우리 수합할 때는 요거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만. 그렇죠? 이건 산정 우리가 못 해요. 이건 우리가 못 하죠. 요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얘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얘는 보험금이잖아요. 보험금이고 얘는 보험료죠. 보험료에 합하고 보험금하고 똑같죠. 어디 많이 들었죠, 이거. 수지 상등의 원칙. 많이 들어봤죠.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얘랑 얘랑 똑같아. 수지가 똑같다. 수지 상등의 원칙. 그럼 하나 더. 얘는 떼거리잖아, 떼거리. 예? 보험료를 모으고 얘는 합계를 한 거잖아요. 떼거리인데 하나. 이 사람 하나하고 이 사람 나가는 돈. 개인과 개인. 급부 반대의 급부. 끝. 수지 상등의 원칙은 떼거리 크게 본 거고 급부 반대의 급부는 한 명다. 이렇게 따진 거예요. 끝. 자, 책을 보시면 책에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이제 어음이나 우리 지금은 안 그랬는데 계좌이체 하잖아요. 지금 전에는 이제 카드 내고 수표 내고 어음 주고 그랬거든요. 보험료로. 이랬을 때 어떻게 볼 건가. 그래서 책을 보세요. 자, 보험료 보면 중간에 유상 쌍무 계약이다. 자, 그냥 그거만 보시면 돼요. 보험료는 너가 주는 거하고 내가 주는 거 똑같다. 유상, 쌍무 계약이고 밑에 보면 나오죠? 급부, 반대급부 원칙, 수지 상득의 원칙. 되세요? 그리고 보험료의 종류, 순보험료 나오죠? 실적으로 돈 받은 거에서 나가는 거, 순보험료, 부가보험료는 사업비 같은 거. 그렇습니다. 비면 일시납이나 분납은 아시겠죠? 한 번에 주냐, 나눠서 내냐? 쭉 읽어보시고 밑에 초회보험료하고 계속보험료. 초회보험료에서는 하나, 해제라고 한 번 써요. 해제, 초회보험료. 물어봐도 대답 안 할 거죠? 제가 먼저 얘기할게. 우리 상법에서는 해제가 한 번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한 번 나와요, 그때. 괜찮아요. 들어봤죠? 해지. 그렇죠. 계속 내가 10번 얘기하면 외우겠죠. 괜찮아요. 자, 해제 안 쓸게. 그냥 해제는 우리 상법에서 한 번 나온다 그랬잖아요. 보험을 들었어요. 그러면 보험료를 내야 되잖아요. 한 달 안 내, 2달 안 내면 해제되는 거예요. 해제되는 거. 좀 어렵게 얘기하면 해제권을 안 써도 그냥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계속보험료 비교할 건데 이건 한 달 안 냈으면 내라, 2달 안 냈으면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자동으로 해제되는 거. 하나. 우리는 하나. 해제는 하나다. 그리고 계속보험료는 뒤에 아마 저기가 나올 거예요. 나오네. 자, 납원. 보험료의 감액 청구 있죠? 감액 청구. 위험이 작아지면 보험료도 작아져야 되죠. 그렇죠? 당연한 거죠. 위험이 작아지면 그렇죠. 보험료도 작아지고. 또 시험 문제 5번째. 자, 우리가 담보를 생명보험에 담보를 많이 쓰잖아요. 뭐 사망 넣고 사망. 예를 들어 후유장애, 진단비, 뭐죠? 일당? 그렇죠. 자, 이래서 만약에 10만 원을 냈어요. 10만 원을 보험료로 낸 거야. 보험료로 10만 원씩 낸 거야. 냈어요, 내가 여태까지. 근데 여기서 하나를 만약에 이제 수술비에서 하나를 뺀 거예요. 수술비, 이거 수술은 10대 뭐 질병을 다 들어가서 이만큼 냈는데 요걸 빼고 한 5대 수술, 질병이 있대요. 5대 질병만 놓았어요. 그건 이게 떨어지겠죠.
예, 한 8만 원 정도 되겠죠? 8만 원, 8만 원. 됐죠? 그러면 요 2만 원 차이 있죠? 좀 어려운 얘기예요. 2만 원 차이. 10만 원 내다가 2만 원은 떨어졌잖아. 8만 원으로. 그럼 2만 원이 떨어진 거잖아요. 2만 원. 이해돼요? 이해 안 돼도 돼. 괜찮아요. 이해되셔야 돼요. 내일 시험 보신 분. 이걸 어떻게 볼 건가? 이것도 해지된 것으로 본다. 응? 어렵죠? 자, 이거 해지된 걸로 보는 거예요. 이만큼 차익이 떨어졌잖아요. 이게 담보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것도 해지된 거야. 얘가 10개에서 5개로 떨어진 거잖아요. 5개를 해지된 걸 있다. 계속보험료가 깎인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해지된 것을 본다. 그냥 적어놔요. 이거 하면 2차에서도 이거 많이 나와요, 옛날에. 해지에 대해서 쓰시오 해서 이렇게 몇 개 쭉 나와요. 그 중에 하나. 담보를 해서 10만 원 내는데 담보가 떨어진 거야. 담보를 이제 부담보라고 그래. 안 든다. 그걸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가 깎이면 그 깎인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이해 안 돼도 돼요. 이제 내일 모레 시험이잖아요. 시험 끝나면 좀 쉽게 할 거예요. 이런 거 얘기 안 할게요. 자, 뒤에 보면은, 자, 81쪽 뒤에 보면 안날로 1개월. 많이 봤죠? 안날로 1개월. 또 뭐가 있을까? 안날로? 10일. 안날로? 10일. 10일? 안날? 응, 안날로? 알고. 예. 예, 그렇죠. 그러면 밑에 써요. 이거 똑같은 거 많이 본 거지. 알고 한 달이면은 뭐죠? 고지 의무에서 사실은 위법을 알고 한 달. 우리 통지 의무 안 했구나. 오늘 할 거예요. 그래서 써놔요. 예, 고지 의무 위반 때 보험자가 이제 알고 한 달. 그 옆에 체결일로 3년. 옆에 쓰면 81쪽 맨 위에요. 두 번째 칸 안날로 1월 내에 보험금을 증액. 됐어요? 고지 의무. 그럼 아시는 분 통지 의무라고 써도 돼요. 통지 의무. 이번 시간에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할 거. 고지 의무, 통지 의무는 똑같다고 보면 돼요. 대신에 이제 체결 전이냐 후냐 그 차이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성질은. 보험료의 지급 의무. 보험을 들으면 보험료를 내야죠. 지체 없이 내야죠.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2번 보면 656조 나오죠. 보험주의 책임은 모든 책임은 보험료를 받았을 때부터 하는 거예요. 모든 책임은. 그래서 그때 때 동그라미 칠게요. 역시 박수 한번. 그때 역시. 그래서 우리 그때 그 했었잖아요. 이게 체결하는 날, 뭐 고지의무군, 우리가 사고전 담보군, 기본이 보험료를 받았을 때 내가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돈 안 받고 안 해요, 나는. 난 나쁜 놈이니까. 돈 줘야지 하지, 돈 안 받으면 안 해, 우리는. 그 문제, 그럼 돈 안 받아도 하는 거. 돈 안 받아도 하는 거, 내가. 돈 안 받아도, 내가 보험자예요. 내가 보험 안 받아도 돈을 안 받고 해주는 거. 그냥 생각나는 거. 우리 저기 보험 들 때 뭐로 해요? 그렇죠. 예. 설명하고 있는 거. 예. 응용하면 돼요, 그렇게. 자, 2번 보면 보험료의 지급 의무자와 수령권자. 찾으셨죠? 자, 보시면 보험료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보험계약자다. 옆에 하나 더 적으시면 돼요. 보험계약자가 할 수 있는 권리는 뭐 권리가 아니고 의무는 지급 의무하고 보험 수익자 변경. 그죠? 보험 수익자 변경. 되셨어요? 그 두 번째 그냥 줄만 치세요. 맨 끝에.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는 타인인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그 권리를 포기하는 한 2차적으로 보험료를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되셨어요? 그냥 줄만 치세요. 그냥 그렇구나. 자, 옆에 이제 판례 한번 보세요. 쭉 나오죠? 한번 할까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보험회사는
제가 할게요. 언제 읽어? 자, 결론은 뭐냐면 지금은 많은지 모르겠네. 그 있어요. 내 보험을 드는 거야. 보험을 드는데 저기가 나한테 그래요. 야, 첫 해보험료 내가 내줄게. 설계사에 저는 첫 해보험료 내가 내줄 테니까 보험 들어. 오케이를 했네. 그래서 이제 설계사가 대납 내주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보험료를 내고 이제 체결 전에 보험 사고가 난 거야. 그럼 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줘야 돼. 왜? 내가 안 냈는데? 설계사가 내준다고 했어. 대납. 영수증이 있어요. 그쵸. 그거 있는데, 그거요. 보험 들어주, 내가 설계사요. 야, 내가 첫 해보험료 내가 내줄 테니까, 보험 들어. 이러면 아쉬울 거면 오케이 했어. 그래서 나는 내가 첫 해보험을 내야 되는데, 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보험사고가 났네? 그럼 해준다, 안 해준다? 똑똑하지. 그거예요. 해준다. 그렇죠? 해준다. 하지만 이제 불법이잖아요. 그건 나중에 따지는 거고 내가 보험료를 낸 거잖아. 어쨌거나 대납을 하든 좀 내든 보험료를 냈잖아요. 청약하고 보험료를 내면 사고전. 아니 승낙전 사고 담보 해준다. 그렇죠? 승낙의제만 해준다. 오케이. 그 판례예요. 그래서 이런 판례가 지금 시험 문제에 나왔다. 어떻게 한다? 중요한 단어만 보고 넘어가라 그랬죠. 다음에 이제 이거 끝나고 문제풀이 할 때 그 요령을 그때 알려드릴게요. 보험료 지급 방법 쭉 나오죠. 옆에 보면 어음, 수표, 어음법, 해제 조건설, 대물 변제, 유예설. 아유, 작년 문제에 어음법인가 채권법인가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다 욕을 했죠. 다 욕을 했죠. 다 찍었어요. 그거는. 그런 거 나오면 틀리라고 내는 거예요. 왜냐? 출제위원이 자기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그걸 내는 거니까 틀려야 돼. 그런 거. 여기도 결론만 아시면 돼. 여기서 보면은 자 82점 밑에 쭉 보세요. 딴 거 보지 마시고 지급에 가름하여 있죠. 그거랑 83쪽 보면 지급을 위하여 두 개만 구분하시면 돼요. 다시 지급에 가름하여 그렇죠? 됐어요? 위에 지급을 위하여 그래서 가음에는 현금 이렇게 쓰세요. 현금이다. 됐어요? 그리고 지급을 위하여서는 현금이 아니에요. 수표, 어음 수표. 됐습니까? 네. 자, 그냥 결론만 얘기해 줄게요. 보험료를 냈어요. 이게 언제부터 낸 건가? 그렇죠? 현금 내면 직금 낸 거잖아요. 직금 받은 건데 어음이나 수표를 내면 직금 받은 게 아니고 얘가 도래했을 때 어음 같은 건 어음이라는 게 해놓고 오늘 만약에 오늘 며칠이에요? 4월 며칠이면 6월 달에 이걸 주겠다. 은행 가면 주잖아요. 맞죠? 그때 그러면 6월 달까지는 이건 돈이 아니에요. 현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자 가름하여는 현금 바로 보험료를 낸 거고 위하여 지급을 위하여는 현금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유예설 있죠. 유예설은 현금이 아니다. 뭐가? 수표 어음은. 쭉 뭐 겨내고 쭉 나오죠. 딴 거 보지 마시고 그냥 현금은 가름하여 현금은 돈 받은 거고 수표 어음은 위하여 그죠? 현금이 아니다. 그때 돼야지 되는 거다. 이해되시죠? 딴 건 보지 마시고 변제설만 이런 거 보지 마시고 밑에 지급 시기 장소 지참 자 돈을 가서 거기서 내는 거 지참 추심 잡으러 간다. 추심 잡으러 간다. 받으러 간다. 넘어가세요. 추심하고 많이 이 추심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냥 원래 이제 추심이라는 건 은행에서 채권 있잖아요. 그걸 누구한테 주면 걔네 돈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대부업자 생각하시면 돼요. 걔네가 채권 갖고 돈 받으러 다니잖아요. 그건 추심업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소멸시효 나오죠? 소멸시효 3년.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보험료의 지급 혜택의 효과 요거는 살짝 보셔야 돼. 뒤에 보시면 이제 계속 보험료라는 건 알죠? 우리 실적으로 내는 거예요. 그냥 붙나 계속 내는 거 계속 보험료를 얘기는 이제 명칭을 그렇게 둔 거예요. 이제 보험을 계속 들잖아요. 요날 내고 한 달에 한 번씩 내고 두 달 내고 요날 되는데 돈을 못 낸 거예요. 돈을 못 낸 거예요. 계속 보험료를 못 낸 거지. 이게 이제 미납이 됐다, 못 냈다 이랬을 때 바로 해지한다? 아니죠. 기다리는 거예요. 한 달 더. 그러면 요날 딱 됐어요. 그럼 보험사에서 바로 해지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 야, 돈 내. 엠마, 돈 가져와. 보험료 가져와. 구해와. 그래서 약간의 시간을 줘야 돼요. 한 14일 정도를 줘요. 14일 정도 돈 구할 시간. 돈 구할 시간을 줘라. 그래서 그때도 안 가져오면 요때 해지를 한다. 처음만 두 달 미납이면 해제를 바로 시키는 거고. 해지. 그죠? 해제는 처음부터 돈 안 낸 거. 초에만.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는 계속 돈을 내왔던 거예요. 네. 내다가 이제 돈이 없어서 이제 돈을 못 낸 거예요. 그럼 두 달 정도 있다가 최고를 해요. 최고. 알린다. 그냥 알린다 하면 되지. 최고라는 이게 법률용어에서 그래. 최고를 하고 최고하고 어느 적당한 상당한 기간을 기다려서 안 주면 그때 이제 해지를 한다. 계속 보험료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옛날 게 나와요. 여기 실효약관이라는 게 실효약관. 옛날 스타일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실효약관. 실효약관은 뭐냐면 돈을 안 내잖아요. 한 달, 두 달 안 내면 땡 해지되는 거야. 자동 해지. 실효약관. 이거는 무효예요. 판례에서 무효다. 아니다.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라. 최고하고 해지해라. 이게 최고 예고부 이제 해지 예고부 최고 조항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려? 그쵸 어렵죠. 그러니까 용어만 알면 되는데 이 실효약관 자체 뜻을 모르시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익숙해져야 돼. 계속 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렸다가 한다. 최고한 다음에 한다. 돈 가져오라. 어느 정도 기간을 줘서 해지를 한다. 하나만 더 할게요. 죄송해요. 그래서 이거는 최고로 한다는 거 뭐예요? 나의 권리잖아요. 나는 보험자잖아. 그렇죠? 최고로 한다는 건 내가 권리로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고권이라고 써요. 그냥 권리. 최고권을 한번 쓴 거야. 내가 최고권 써서 야, 돈 내. 돈 가져와. 너 두 달 밀렸을 건 너 해지할 테니까 돈 가져와. 안 가져오면 해지할 거야. 자, 최고권을 쓴 거고 이날 상당한 시간을 기다렸는데 안 가져왔어. 해지해버렸어요. 해지권. 해지권. 별거 아니에요. 권리. 해지권을 쓰는 거야. 그래서 보험자가 계속 보험료의 미납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최고권과 해지권을 같이 써야 된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더 중요한 권리가 어떤 것 같아요? 요거라고. 감사합니다. 요거 맞죠? 맞아요. 요거. 요거예요. 요거. 자, 우리 왜 그러냐면 이거 해지하기 위해서는 이게 해지가 내가 보험자잖아요. 해지시키는 게 좋아요? 갖고 가는 게 뭐야? 갖고 가는 게 좋죠. 야, 돈 가져와. 왜? 돈 가져오려고 실적으로 가져오라고 시간을 주는 거잖아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얘는 이게 없는 거예요. 이때 되면 자, 하나, 둘 되면 이거 없이 그냥 이거예요. 이거. 해지권 그냥 탕 쓴 거야. 너 돈 안 냈네? 땅. 근데 얘는 돈 가져와. 야, 돈 구해야 하나. 그쵸? 그래서 요게 중요하다. 끝. 그래서 딱 보시면 그래서 이제 옆에 보시면 자, 650조 보세요. 1번 보면 이게 해제거든, 해제. 자, 84쪽에 84쪽. 네. 보셨어요? 자, 650조 보면은 1번 보면은 맨 끝에 있죠. 2월이 경과하면. 찾으셨어요? 네. 그 계약은 해제된 거
것으로 본다. 해제는 하나뿐이 없다 그랬잖아. 해제된 것은 본다. 처음부터 돈 안 낸 놈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봐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해지권을 그냥 써버린 거예요. 자동 해제되는 거예요. 해제권을 쓴 게 아니라 자동 해제, 자동 해제. 그냥 2달 안 되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돈 안 냈으니까. 그래서 2번 보면 계속보험료 쭉 있죠.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할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뭐 14일 2주 의미 없고 그냥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독촉 따지는 게 아니고 돈 가져와라 알리고 그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을 때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권리죠. 해지권을 쓸 수 있다. 그래서 3번 똑같은 얘기예요. 최고하지 않으면 해지하지 못한다. 그 내용이고 옆에 쭉 보시면 계속보험료 미납 최고 있죠. 그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 해지의 효과.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그냥 전에 제가 고지 의무 해가지고 그거 위반했을 때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체결을 했는데 자, 고지 의무에서 걸렸어요. 이때 3년이 안 됐겠죠. 2018년 1월 1일인데 2019년 1월 1일 해가지고 이제 2018년 한 6월 정도 돼서 이제 위반을 잡은 거예요. 위반을 잡았어요. 거짓말한 거 걸린 거예요. 보험자에서. 걸렸을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제가 해지할 수 있다 그랬죠. 해지. 너 거짓말 시켰네? 해지할 수 있다 그랬죠. 해지. 어떻게? 알고? 모르고? 모르고 체결일로? 네, 3년. 해지할 수 있는데 이때 요 상황에 해지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그렇죠. 보험금. 잘 보이죠? 나중에 유튜브 보면 한 개도 안 보여요. 자, 우리는 다 알 수 있어요. 자, 보험사고가 난 거예요. 보험사고란 보험금을 발생하는 사고. 그냥 편하게 보험사고라 보험금을 줬어요. 첫 번째 세 개로 나눠주라 그랬죠? 2개로 나눠주세요. 그럼 2개로. 일단 자, 첫 번째는 뭐 조는 필요 없어요. 첫 번째는 고지 의무 위반으로 해지가 됐을 땐 요거를 소급해서 제한적 소급표에 의해서 이걸 안 줘도 된다. 줬으면 뺏어 와도 된다. 첫 번째 조항이었잖아요. 근데 두 번째 조항이 뭐 있었어요? 그쵸? 얘랑 인과관계가 있으면 뺏어 와라. 없으면 줘라. 그냥 해지만 해라. 이해돼요? 그쵸? 이거 똑같아. 자, 기분 좋은데 이거 다 하시네. 공부 좀 하시나 봐. 다시 그러면 자, 이거 똑같아요. 자, 해지를 이제 돈을 안 낸 거, 계속 보험료를 안 낸 거예요. 뭐 한 달, 2달 돼서 계속 보험료를 안 낸 거예요. 계속비를 안 내 가지고 자, 해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한 달, 2달 기다렸다가 상당 기간에 최고하잖아요. 최고 독촉하고 해지를 한다 그랬잖아요. 해지하는데 요때 보험사고가 났어요. 보험사고. 얘는 요때부터 돈을 안 낸 거고 자, 독촉하고 있는데 요때 사고 나도 상관없고 요때 나도 상관없어. 사고가 난 거 해지되기 전에 이랬을 때 어떻게 되나? 응? 그러니까 왜? 해지권이 발생이 안 된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결론은 그거예요. 얘도 똑같아요. 해지권은 약간의 소급표가 있다 그랬잖아요. 얘도 뺏어올 수 있는데 요 전제 조건이 또 있어요. 얘랑 인과관계에 있으면 그거죠. 돈을 많이 안 냈어. 계속 보면 안 냈기 때문에 사고가 났어. 말이 돼요? 계속 보면 안 냈는데 안 걸렸어. 말이 돼요? 자동차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게 계속 보험료를 안 내서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다 주라는 소리예요. 결론은 인과관계 말은 맞아요. 상당 인과관계 있으면은
있으면 주지 말고 없으면 주는데 결론적으로 다 주는 거예요. 요 안에 해지되기 전에 보험사고 나면 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문제가 하나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나왔었죠. 근데 또 나오는 거 뭐가 나오냐면 이 독촉 최고를 하잖아요. 최고를 어떻게 할까? 방법엔 상관없는데 실무에서는 등기로 줘요. 갖다 주든가 아니면 만약에 전자로 이렇게 있잖아요. 컴퓨터로 보험 든 사람 전자 우편 같은 거 준단 말이에요. 내용 증명 같은 거. 그렇죠. 그렇게 세진 않고 그냥 등기 정도. 등기 줬는데 이거를 했는데 자 우편 배달부가 가가지고 집에 띵동 눌렀어요. 근데 아무도 없고 파출부가 나온 거야. 가정부가. 이 사람한테 줬네. 아, 당신 주인이 돈 안 내가지고 이때까지 안 내면 해지돼요. 줬어요. 그러면 이 보험사는 최고를 한 거예요? 그 차이야. 누구한테 줬냐? 경비원한테 줬다. 파출부한테 줬다. 안 된다. 안 된다. 당사자 누구? 그쵸? 아빠. 아니 아빠. 내가 아빠니까. 와이프, 자식, 부모. 거기까지 보고 가정부나 경비원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이해되죠? 쉽죠? 그러면 하나 더. 자, 이 증권이잖아. 증권에는 여기 어디 광계동으로 돼 있어요. 주소가 광교동. 여기 광계동이죠. 바로병원. 바로병원으로 주소가 돼 있어요. 근데 실적으로 얘가 이사를 갔네요. 어디로? 어디로 갈까요? 주안? 청라? 청라 알았어. 청라 국제병원으로 가는 거죠. 주소는 원래 여기다 증권에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적으로 이사를 간 거야. 청라로. 근데 이걸 얘기를 안 한 거야. 그럼 보험자는 어디다 보내요? 일로 보낸 거야. 그러면 얘가 야, 왜 나 여기 사는데 안 보냈어? 너 최고 안 했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딩동댕. 역시 없다. 왜냐면 저도 계약자 의무구나. 그렇죠. 그 우리 많이 보지 않았어요, 이거? 얘기 안 해서 불이익 가는 거. 개기지 마라. 반항하지 못한다. 많이 들어봤지, 그거. 계약자 수익자 할 때. 그렇죠. 됐어요. 이사간데 알려줘. 그렇죠. 그렇죠. 보면서 예쁘게 얘기하고. 그렇죠. 됐어요. 이게 끝이요. 그래서 보면은 자, 보험자의 이제 청약과 승낙이 위해서 계약이 이루어지잖아요. 이제 보험자는 약간 교부를 해야 되죠. 설명하고. 그리고 보험이 된다 안 된다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납부 통지라고 했죠. 납부 통지. 세 번째는 그냥 넘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약자는 고지 의무나 뭐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고 그런 게 있다. 넘어가시면 돼요. 자, 보험계약자의 통지 의무. 결론은 똑같아요. 고지 의무하고 단 고지 의무는 요거 승낙 전에 하는 게 고지 의무, 승낙 후에 하는 게 통지 의무. 그거를 이제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라는데 이게 체결 후냐 체결 전이냐. 근데 이제 둘의 차이는 하나 있어. 뭐냐? 얘는 알고 한 달 똑같아요. 고지 의무도 알고 한 달, 얘도 알고 한 달. 근데 얘는 3년이 없어. 알고 한 달이야. 3년이 없어요. 예. 통지 의무 한 달이요. 왜냐하면 언제부터 한 달인데 얘가 위험이 체결부터 커진 게 아니잖아. 어느 순간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은 없고 그냥 알고 한 달. 끝입니다. 자, 보면은 1번 보면 652조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의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 때, 그래서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 그 줄치시고 이때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때 해태할 때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날부터 1개월. 그렇죠? 1개월만 동그라미 치면 돼요. 똑같아요. 고지 의무도. 됐어요? 한 1개월이다. 1년 하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번 보험자가 1항의 위험 변경 증거의 통지를 받을 때는 1월 내에 보험료를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렇죠? 별 내용 없어요. 그래서 쭉 보시면은 밑에 보면 이제 간접 의무 있죠? 맨 끝에 간접 의무, 책무다, 고지 의무, 통지 의무, 간접 의무다.
다 아시죠? 간접 의무. 네, 모르시면 손 드세요. 네, 통지 의무 요건이 뭐냐? 첫 번째 줄 보면 이후, 성립 이후, 동그라미 이후, 성립 이후. 그렇죠? 계약이 성립 이후에 하는 거예요. 이후 찾으셨죠? 이후. 됐어요? 그 나번 보면 현저한 변경 증가. 그게 뭐냐? 어디까지 현저하게 변경, 언제까지 커졌냐? 그때 보면 이거를 똑같아 고지 의무하고 이 사실을 알았으면 보험료를 높이거나 인수를 안 할 정도, 그 정도 인정되는 경우다. 그리고 두 번째 칸 있잖아요.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를 인수하지 않았을 거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다. 그것만 주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칸, 두 번째 문단. 위험의 변경 증가 있죠? 찾으셨어요? 그거 보면 맨 끝에 일시적 줄 치시고 위험의 증가한 경우는 보험의 현존 증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시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그것만 치시면 돼요. 이해 가요? 잠깐 올랐다 간 거예요. 그랬어. 아니다. 요 정도만 하세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잠깐 올라간 거 얘기하지 마라. 계속 올라가는 거 얘기하고 잠깐 올라가서 떨어진 거는 얘기하지 말아라. 옆에 보시고 그 옆에 위험의 감소 있죠. 위험이 감소하면 얘기해서 보험료를 깎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통지 의무 대상이 아니래요. 뭐 없어요? 리액션 없어요 이거? 위험이 증가되면 얘기하라고 그러고 감소되면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 안 해. 뭐 느끼는 거 없어. 그쵸? 그 리액션이 나와야죠. 나쁜 놈이에요. 전 삼성화재를 사랑합니다. 갑자기? 현대도 사랑합니다. 대리점도 사랑합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죠. 그렇죠. 동부화재 그거. 찾아가는 서비스. 예, DB. 요새는 다 이름이 DB, KB 이름이 다 어려워. 객관적인 위험의 변경 증가다. 큰 것만 동그라미 쳐요. 객관적으로는 위험이 변경해야 된다. 주관적인 필요 없고 객관적으로 변경 증가돼야 된다. 그리고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알고 있어야 된다. 응? 아닌데? 잠깐.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위험의 현재 변경 증가를 안 때에는, 그쵸? 알았을 때. 맞습니다. 알았을 때는 얘기를 해야지. 모르면 어떻게 얘기를 해? 그래, 통지임의 이행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옆에 쓰세요. 그냥 계약자하고 피보험자 쓰시고 고지 의무. 그 나중에 이제 또 나와요. 위험 유지 의무하고 손해 방지 의무 있거든요. 이제 의무가 5개뿐이 안 돼요. 그때 이제 이행자 쓸 건데 유일하게 얘네들은 보험 계약자하고 피보험자만 있어요. 또 한 명 또 있다면 대리인. 그렇죠. 그래서 수익자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나와요. 작년에 안 나왔으니까 올해 나오니까 우리는 안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어떻게 나왔냐면 네모 쳐놓고 고지 의무, 통지 의무, 이행자. 그래서 계약자, 피보험자, 여긴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여긴 대리인. 막 이렇게 썼어요. 옛날 스타일. 요즘은 이제 글로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맨 끝에 보면 설계사에 대한 통지는 효력이 없다. 그렇죠? 당연한 거겠죠. 왜 없을까? 어떤 거나? 어떤 거나요? 그렇죠. 그렇죠. 설계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그냥 중개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누가 질문했는데 우리 체결 대리점이라는 게 있어요. 보험 대리점에는 체결하고 중개 대리점이 있는데 업법에는 체결 대리점만 있어요. 자, 넘기세요 그냥. 효과는 그냥 효과 증액, 보험료를 증액할 수 큰 글씨만. 자, 이행의 효과, 보험료를 증액할 수 있고 해지할 수도 있어요.
쭉 보면 4번 보면은 통지 의무 위반의 효과는 어떻게 되냐? 똑같아요. 인과관계 없으면 지급해라. 손해보험, 고지 의무나 통지 의무를 알면은 보험료를 증액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줄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자, 고지 의무나 통지 의무를 위반하면 보험료를 증액할 수 있어요. 내가, 보험자는. 그리고 또 있어. 해지할 수도 있어. 해지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게 있죠. 얘가 보험을 들었어요. 통지 의무 위반을 했어. 솔직히 얘기를 한 거야. 나 이만해서 이렇게 커졌어. 그 건물이 이만한데 여기 농성하고 비 오고 수리 안 하고 그랬어. 얘기를 했을 때 이행을 했잖아요. 위반이 아니잖아. 그때도 해지할 수 있냐 그거예요. 있다. 해지권이 있다. 왜냐? 중요한 사실이 뭐라 그랬어요. 적어도 그 보험료 아니면 안 들었거나 그 보험료를 안 한 게 중요한 거랬잖아요. 그걸 얘기하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이만큼 그러니까 나는 이거 증액하거나 안 할래. 할 수 있는 거예요. 위반을 하든 안 하든 해지는 할 수 있어요. 해지는 할 수 있어요, 이거. 자, 위험 유지 의무. 위험 유지 의무도 그냥 위험을 유지해라. 더 크지 않게 유지해라. 그 뜻입니다. 보험 계약 중에 91조 맨 밑에 653조. 그죠?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나왔죠. 아까 고지 의무, 통지 의무는 개피만 있었죠. 얘는 개피수. 개피수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할 때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알 때 1월 내에 보험료를 증액을 청구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많이 직업이 바뀌거나 그런 것도 역시 똑똑해. 그러니까 손해보험에서는 이런 게 많잖아요. 생명보험에서는 하나뿐이 없어요. 통지 의무가 없어. 그러니까 이름이 좀 틀려. 우리는 고지 의무. 고지 의무가 뭐예요? 체결 전에 얘기하잖아요. 생명보험에서는 계약 전에 알릴 의무, 계약 후에 알릴 의무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서는 하나뿐이 없어요. 생명보험에는 직업 직무, 그 바뀌었을 때 요율 1등급, 2등급 해가지고 택시, 일반 운전사 그것뿐이 없어요. 통지 의무가 없다고 보면 돼요. 좋은 질문. 2차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율 해가지고 깎어. 나중에 보험금 산정하죠. 근데 만약에 통지 의무를 위반했다. 그럼 요율에서 뭐 2분의 1만 주니 3분의 1만 주니 그런 거 있어. 공부 많이 하나 봐요. 2차까지 가야 되나? 네, 그쵸. 2차 가면 쉽다니까 재밌다니까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자, 요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위험을 유지하고 있어라. 예, 이것도 의무라고. 에휴. 자, 효과는 해지하거나 증액을 할 수 있다. 이것도 해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지 의무 그것만 딱 체계만 잡으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고지 의무는 대신에 체결 전이고 얘네들은 다 후. 되셨어요? 옆에 보면 사고 발생 통지 의무 또 나오죠. 얘는 위험을 유지하라 그리고 얘는 사고가 발생하면 얘기하라. 그래서 그 657조 보면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또 있죠. 수익자 나왔네 또. 아까 고지 의무, 통지 의무는 개피만 되는데 얘 수익자 나왔죠. 사고 나면 알려라.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사고 나면 돈을 누가 받아요? 수익자. 그럼 뭐 얘도 의무를 해야지. 얘기해야죠. 개피수는 보험사고에 발생할 때는 지체 없이 보험은 그 통지를 발송해야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개피수. 그리고 맨 밑에 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 의무의 혜택이라는 건 게을리함으로써 인하여 손해가 증가할 때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되셨어요? 여기만 이해하시고 여기 조금만 하나만 더 들어갈게요. 그래서 자 간접 의무, 직접 의무 우리 했었어요.
언젠가 했었는데 간접 의무는 해지만 할 수 있어요. 직접 의무는 돈 달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손해배상 청구하고 이행을 강제하고 해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보상할 책임이 없다 그랬잖아요. 증가된 손해를. 그렇죠?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깎는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간접 의무보단 직접 의무에 좀 가까운 성격이 있다. 이해돼요? 성격이 있다. 아니면 자 그러면 간접 의무다. 우리는 지금 내년에 하실 거니까 간접 의무다. 사고 발생 통지 의무는 그냥 간접 의무다. 그래서 내 시험 보시는 분은 이건 직접 의무성도 있고 여기 똑같은 거 있죠. 손해방지 의무라는 게 또 나와요. 사고 나면 더 커지지 않게 우리 어떻게 알았어요? 차에 불 나면 어떻게 박수 치라 그랬어요? 가서 물 부어 그랬죠. 그렇죠. 손해방지 의무인데 그건 어떻게 할 건가? 그 똑같아. 늘어난 손해는 안 주겠다. 통상. 근데 걔랑 얘랑 차이는 얘는 법조문 있잖아요. 조항이 있는 거고 손해방지 의무는 상법에 없어요. 상법이 없어요. 걔는 늘어난 손해는 안 준다는 건 누가 보험사가 그냥 하는 거예요. 통상 하는 거고 얘는 문구가 있고 그 구분하셔야 돼. 올해 시험 보시는 분. 우리는 그냥 손해방지 의무는 간접 의무다. 그렇죠? 간접 의무다. 옆에 이제 넘기십시오. 요거만 하고 쉬겠습니다. 보시면 배상 책임 보험의 청구 사실 아이고 이거는요. 이거는 그냥 저거만 나요. 자, 우리가 이제 2차 과목에 배상보험이죠. 책임보험, 배상보험이 있어요. 근로자 재해 배상이 있는데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실적으로 내가 뭘 잘못했어. 이 핸드폰이잖아요. 이걸 깼어. 그러면 실적으로 얘는 갚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권리 같은 게 있어. 권리. 이제 의사배책. 그런 거. 그걸 배상보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배상보험의 청구 사실 통보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요때 사고가 나요. 사고가 나죠. 사고 났어요. 사고가 났어. 이렇게 병원에서 쓰러졌네. 발견을 해요. 발견. 쓰러진 거 발견했잖아요. 그러면 가해자가 어떻게 해? 그냥 갈게요. 그냥 가? 청구하잖아. 야, 돈 가져와. 병원한테 청구하잖아. 청구. 돈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못 준다. 소송 가자. 소송 가잖아요. 못 주겠다. 그냥 저거만 나요. 소송 가면 어떻게 돼요? 판결이 나오죠. 확정 이런 게 있어요. 확정 있어요. 이게 이제 배상보험에서 나오는 거. 사고 나서 얘가 사고 난 걸 발견하고 그 다음에 얘가 청구를 하면 나는 돈 못 주겠네. 소송을 가고 소송 가면 확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배상보험의 이 절차거든요. 이랬을 때 얘기를 해줘야 돼. 보험자는 모르잖아. 보험자가 병원에 사고 났는데 어떻게 알아? 가서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가서 사고 났습니다. 요때 통지 의무. 사고 났습니다. 얘기를 해야 돼요. 됐어요? 사고 났습니다. 그리고 발견은 필요 없고 청구 들어왔네요. 얼마? 청구 들어왔어요. 통지. 청구 들어왔어요. 사고 났습니다. 청구가 들어왔네요. 소송 가서 확정돼서 얼마 줘요? 통지. 요거랑 뭐 소송이나 확정 그 의미는 없는데 요때 얘기를 해야 돼요. 요때. 근데 일반 이제 사고 기준에서 이제 배상보험 말고 일반 보험에서는 한 번만 얘기하면 되죠. 사고 났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많잖아, 얘네들 똑같아요. 통지를 안 하면 늘어난 손해는 안 줘요. 그렇죠?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그렇잖아요. 얘는 늘어난 손해를 안 줘. 얘기 안 하면. 얘도 얘기 안 하면 늘어난 손해를 안 줘. 얘는 늘어난 손해가 있을까? 확정됐는데 손해는 없어. 늘어난 손해는 그 구문이 없어. 통지를 안 했다고. 그렇다고 통지 안 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통지를 해야 되는데 늘어난 손해 안 준다는 문구가 없는 거예요. 얘는. 통지는 얘랑 얘인데 사고랑 청구는 통지를 안 하면 늘어난 손해를 안 줘요. 다 쓰셨습니까? 하나 더 들어갈게요. 대신에 둘 중에 하나만 하면은 괜찮아.
얘를 하고 얘를 안 했다 그랬다 늘어난 손해는 안 주지 않아? 다시요. 자, 아이고 헷갈려. 그죠? 자, 사고, 발견, 청구, 소송, 확정 이런 체계로 되는데 사고 났을 때 통지를 해야 돼. 보험자한테 얘기를 하고 청구가 들어왔을 때 통지를 하고 보험자한테 얘기하고 확정됐을 때 통지를 해라. 안 했을 때 늘어난 손해는 안 준다. 얘도 안 했을 때 늘어난 손해는 안 준다. 얘는 그런 게 없다. 대신에 통지는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얘 통지를 하든가 얘 통지를 하든가 그러면 괜찮다. 괜찮다. 이해되죠? 그냥 저것만 나요. 저것만 나요. 사고가 2, 3년 전에 일어났다가 청구가 환자나 보호자가 일정 기간 지난 후에 청구가 들어왔을 때도 병원에서는 사고 난 지는 알고 있지만 사고를 말 안 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청구 기준하고 사고 기준이 있어요. 청구 기준은 요 기간 내에서만 청구가 들어오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요거 사고가 났네요. 요때 얘기를 해야죠. 요때 얘기를 안 한다고요? 그렇죠. 그럼 언제? 하고 이제 그 보험자한테 이야기 네. 안 한 상태에서 네. 환자 보호자나 네. 법률 대리인이 이제 의사한테 청구를 하는 거죠. 변체결을 해달라고. 소송이 들어왔을 때 이제 청구가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사고 난 시점으로 했을 때 사고 기준으로 해서 사고 기준에 통보를 안 했을 때는 그 간격의 차이에서 손해가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 안에 청구가 들어오면 해줘야 돼요. 근데 청구가 요때 들어올 때 보험 기간 헷갈릴 텐데 그냥 들어만 봐요. 사고 기준은 사고 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예. 이런 그 출납 문제 중에 사고 계시냐 그 기준 청구 기준이냐 거기하고 말이 좀 달라서 사고 개시 기준으로 해서 청구를 하라고. 이거는 이제 청구 기준이잖아요. 청구 배상 책임 보험 기준으로 하는 거고 지금 얘기한 건 사고 기준은 요 안에 사고만 나면 돼요. 청구는 언제 해도 상관이 없어. 3년. 언제가 아니고 3년. 그러니까 이 보험 기간 외에 청구를 해도 상관이 없고 사고만 요때 나면 되는 거야. 보험 기간 내에. 청구 기준은 사고가 여기서 나고 여기에 청구가 들어와야 돼. 보험 기간 내에 청구가 들어와야 돼요. 나중에 뒤에서 또 할 거예요. 괜찮아. 우리는 요거만 보험 기간 내에 사고가 나야 돼. 우리는 그렇죠? 어렵죠? 넘어가요. 자, 9장. 9장은 한 10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